대림 비행 하면 생각나는 기자, 우리 김도윤 기자입니다.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네. 김도윤 기자가 막 얘기하면 반응이 뜨겁습니다. 그렇다면서요? 네. 저도 진작에 들었는데 얘기만 하면은 바로 주가가 터지죠. 빵빵 터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사실이 아닌 것 같긴 한데. 우리 이해는 그가 진지하게 이렇게 터져주니까 상당히 좀 재밌네요.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그런데 네. 이렇게 네. 얘기한 종목이 잘 가는 이유가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. 아, 예. 네. 자, 오늘은 어떤 한미 반도체 아까 이거 보니까 네, 맞습니다. 네.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살짝 해주시죠. 네, 그 후공정 반도체 아,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 주 거래 업체는 대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가 많고 제일 많이 거래하는 회사가 사실 삼성전자, 하이닉스잖아요. SK 하이닉스인데 그렇죠. 이 회사는 아닙니다. 이 회사는 국내 매출 비중은 거의 미미하고요. 야.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후공정이라고 하시면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 각각의 칩 하나를 뜯어서 그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검사하고 반도체 완제품을 내놓는 그 단계를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. 그 장비를 만든 회사입니다. 1980년도에 설립해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한 지 30년이 넘어가는 30년 됐어요, 벌써? 네, 맞습니다. 인천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입니다. 되게 대단하군요. 네. 이 뭐 사실 웨이퍼 이후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대만 파운드리 업체에 주로 이제 맞습니다. 장비를 네.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 보면 되겠습니다. 실적 잠깐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우선 지난해 실적을 보면요. 지난해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 2010년에 이 회사가 그 창립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었는데 네. 2011년에는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한 20%, 영업이익은 30% 정도 줄었습니다. 그렇네요. 네,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년 정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 종목이 네.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지난해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. 네. 지난해 실적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? 그 우선은 그냥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하면 그 반도체 업황에 따라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. 근데 지난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많았고요. 그 뭐 미국 더블딥 우려도 있었고 그 글로벌 위기 이런 영향에 따라서 그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 삼성전자는 좀 예외적이었다고 보더라도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많이 좋지 않았고 그 영향을 한미반도체도 받았었습니다. 네.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올랐어요. 조금 올랐습니다. 네. 네, 이게 한 달간 1,000원 좀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. 이게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2분기? 예,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 올해 2분기 한 매출액 400억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좋았던 때와 비슷한 수준 20%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 관계자가 네. 그 올해 3월에 있었던 세미콘 차이나라는 그 관련 행사에서요. 그 대만 업체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대만 패키징 업체들이 이제 좀 다시 설비 투자를 많이 진행해야 할 것 같다. 이런 좀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, 그 한미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그 수주 잔고액이 많이 늘었습니다. 그 원래 한 작년 4분기, 올해 1분기 한 300억대 이렇게 있었는데 한 5월 말 기준으로 한 500억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. 그렇군요. 네. 우리 김도윤 기자가 워낙 많이 하니까 이 대본에 일치하지 않게 막 이렇게 건너뛰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하는지를 찾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제가 좀 앞뒤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. 네. 약간 좀 가벼운 얘기였고요. 네. 자,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좀 표를 보니까 네. 올해 영업이익이 한 240억 원 정도가 네. 예상이 된다 했는데 네. 지금 한 시가총액이 1,500억 정도가 안 되거든요. 최근에 네.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. 맞습니다. 예. 네. 이 IT 장비 업체들 상당히 그 어떤 PER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낮은,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싼 업체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. 아까도 잠깐 뭐 수주라든가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네. 한물반도체 주가가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그 모멘텀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우선 모멘텀이라고 하면 먼저 말씀드린 그 2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다. 그 매출액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그 1, 2, 3, 4분기보다도 그 제일 좋습니다. 올해 2분기가. 예, 그러니까 그 작년 4분기 연속 그 기록하지 못했던 400억 원대 매출을 올해 2분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한 20%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점. 그러니까 이게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대만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 이제 다시 설비 투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 추세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요. 예. 그 다음으로는 뭐 보면은 주가 부양 노력이 또 있었네요. 네.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. 그 자사주 매입을 좀 했었습니다. 오호. 그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가 실적이 좀 하락하면서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. 많이 빠졌죠. 네. 예. 근데 이제 작년 6월 22일인가요? 그 작년 6월
작년부터 이제 한 올해까지 4번 정도 아.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습니다. 한 30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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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억 이렇게 해서 예, 지금 거의 한 110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4차례 구입했고요. 매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좀 방어 차원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다.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미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에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. 네. 어떻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요. 올해 전반적으로는 다시 그 연간 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. 크게 보면은 1,500억 원 매출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역시 그 뭐 지난해 안 좋았던 그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영향이 있는 거고요. 그 가트너 조사 자료를 보면 그 반도체 패키징, 후공정 쪽 장비 그 연간 시장이 올해 한 지난해보다 7% 정도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예, 그만큼 뭐 여기 43억 달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예, 그 영향을 이삼일 반도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한 2, 3년 되긴 했는데 네. LED랑 태양광 쪽도 네. 시작을 했습니다. 예, 근데 회사 차원에서 회사에서는 아직 뭐 주력 사업으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고는 말을 하는데요. 올해는 뭐 잘하면 5%에서 10% 정도까지도 네. 그 이 태양광이나 그 LED 쪽에서 나올 수 있을 네.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근데 글쎄요, LED나 태양광 쪽은 지금 뭐 사업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이라는 데도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태양광 네, 좋지 않았죠. 업체들 네. 주가도 흐름도 안 네, 좋고요. 맞습니다. 이것이 그렇게 성장성에 큰 점수를 줄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주력,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편하게 하세요, 네, 편하게. 그냥 회사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네. 잘 되면 우리는 그냥 좋은 거고 오. 안 되면 그만이다 뭐 아, 그런 식으로- 편하게 하죠. 예, 네. 예. 안 되면 말이지 뭐. 예, 아직 이렇게. 뭐 매출 비중이 이미 하고 네.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요.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해서 나빠질 건 없고 잘 되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아니요. 얘기했나 봐요. 제가 이게 옆에서 바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. 이 FM 그 앵커 목소리예요. 아.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야 이게 좋구나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지금.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죠? 자 자사주가 한 보니까 80만 주 정도 네, 3월 말 기준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빠졌거든요. 네.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의 바닥이 아니겠느냐. 그래서 네. 주가도 이때가 바닥권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네. 일종의 그 회사 측에서 물타기를 하면서 자사주를 한 것 같아요. 네, 아마 맞습니다. 매입 단가는 지금 정도 언저리 수준이 되지 않을까. 네. 이렇게 보면 최근에 뭐 한 1,000원 정도 올랐다고 해서 네. 그리고 올해 한 영업이익 250억 정도 네. 된다 치면. 네.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. 이거는 뭐 저도 편하게 질문 드릴게요. 네. 그 IT 업체들은 실적 전망하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그 예측한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런저런 변수가 많잖아요. 근데 이 한미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가 아닌 대만 업체들하고 이제 주로 네. 한미반도체니까 왜 미국 업체들하고 안 하고 왜 대만 업체라고 하죠? 한대반도체 이렇게 하죠. 농담이고요. 네, 이름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상관없죠. 하여튼 그 좀 이런 그 예측이 실제로 이렇게 달성될 가능성이라든가 신뢰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우선 뭐 매출 1,50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. 그게 달성 가능한지 여부는 돼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겠지만요. 그나마 이렇게 좀 밖에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또 증권사 전망치지 않습니까? 그 최근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.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 매출액 한 1,430억, 50억 이 정도까지 또 예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해보다 올해 나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히 뭐 매출액이 올해 연간 예상액만큼 나오느냐는 봐야지 알겠지만. 예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면은 확실합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? 뭐- 최근에 네. 그 주가 흐름은 양호한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네요. 어허. 네. 네. 야. 그 회사에서도 그거를 좀 그러네요.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이유 설명하면서 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. 근데 뭐 회사 차원에서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. 네. 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3%밖에 안 남았거든요. 네. 뭐 3% 하루에 팔아봤자 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? 제가 볼 때 이제 팔 만큼 팔았다. 네. 물량 부담은 이제 없다. 네.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? 아, 네.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3%밖에 안 네. 되는데 뭐. 네, 맞습니다. 네, 뭐 공매도를 실 것도 아니고. 자 여기까지 할까요, 김정희 기자? 뭐 더 할 얘기 있습니까? 하나만 더 말씀. 예, 말씀하세요. 이제 네. 뭐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요즘에 패키징 쪽에서 주목받는 기술이 3D 패키징 아닙니까? 예, 이 기술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 회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패키징. 네, 국내 3D 패키징 분야 1위 업체가 되겠다.
뭐 이런 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, 반도체 대기업과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. 그곳 중 한 곳과 같이 3D 패키징 관련한 공동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뭔가 새로운 사업 열심히 하고 있군요. 자, 김정 기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한미반도체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